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6.25를 통해서 한미동맹이 들어섰잖아요. 이 한미동맹이 이게 세계 유일의 진짜 동맹이에요. 세계 유일인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게. 우선 첫째로요. 미군 주둔이 의무화돼 있으면서 상호평등한 방위동맹은 이거 하나입니다. 필리핀 상호평등 방위동맹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미군 주둔이 의무화돼 있질 않아. 영국 1958년 이거는 방위동맹이 아니라 기술동맹이에요. 상호 방위를 위한 원자력 에너지 조약이에요. 그럼 원자력 에너지 기술이지 원자력 무기 기술이에요. 이게 뭐냐면 핵추진 잠수함하고 원자폭탄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는 방위동맹이 아니고 핵추진 잠수함 및 원자폭탄 제조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및 원자폭탄 제조 기술에 관한 조약이에요. 공유조약, 기술 공유에 관한 조약이에요. 그래서 그 조약 내용도 보면 무슨 뭐 기술 도입 계약서 같아. 뭐 기술은 이렇게 보호하고 뭐 기술 보호를 위한 보안 조치는 이렇게 취하고 이건 방위 조약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는 방위 조약이 아니에요. 영국 거는. 필리핀 거는 근사해 선언적이야. 뭐 서로 상호 방위라고 어쩌고 근데 안고가 하나도 없어. 주둔 의무가 없으니까. 일본은 불평등해요. 일본은 이것도 방위 조약도 아니에요. 이름이 Security Agreement인가 Security Treaty예요. 그러니까 안보 조약이에요. 1951년 버전은 정말 살벌하고요. 1951년 버전은 점령 피점령이에요. 그래서 일본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미군이 튀어나가서 싹 쓸어버리고 사회 안정을 이룩할 수 있다. 이런 조항까지 있어요. 여기 1951년 조약은. 1960년 조약은 좀 불평등한 게 줄어들긴 했는데 여전히 안보 조약이고 여전히 일본의 그 군사력은 순수한 자기 방위용으로만 그러니까 자위대용으로만 쓸 수 있다. 자유용으로만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억제를 해놨고 그 다음에 기지 사용 권한에 대해서 명시를 해놨고 일본 안에 미군 기지를 미군이 일본 방위가 아니라 영내 방위를 위해서 영내의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거기. 단 이제 최소한의 협의가 있다 뭐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양자 간의 방위 동맹이라고 꼽을 수 있는 건 네 나라밖에 없거든. 일본, 필리핀, 한국, 영국. 네 나라밖에 없는데 그중에서 미군 주둔이 못 박혀 있는 건 일본과 한국밖에 없고 미군 주둔이 못 박혀 있는 두 개 중에 상호 평등한 건 한국밖에 없어요. 그 유니크하다니까. 세계 유일의 진짜 동맹 어디야?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 이남희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팔을 비틀어 갖고 관철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미 상원이 그냥 겁에 질려 가지고 단서 조항을 붙였어요.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아래 보면 이거 연구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세상에 이걸 백모가 하고 있냐고 하다가 아유 진짜 여기 보면 뭐냐면요. 이게 이 단서 조건은 1954년 1월 28일에 한국 정부에 전달됐고 한국 정부가 이를 수용한다는 뜻을 1954년 2월 1일입니다. 1월 1일이야. 2월 1일에 미국에 보낸 거예요. 제가 잘못 썼습니다. 2월 1일입니다. 미국에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비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가조인이 8월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정식 정식 체결이 10월 1일이에요. 국군의 날. 우리 국군의 날이 뭐 압록강 가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우남 이승만은요. 이 양반은 우남은 판이 커. 현충일 그거 연합군이 말이야 유럽에 노르망디 상륙한 날로 해. 그날 자유가 찾아진 거야. 인류를 위해서. 우리 현충일이 노르망디 상륙일입니다. 우리 그러면은 10월 1일 국군의 날. 그거 미국이 아시아에 뼈를 묻겠다고 약속한 날이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게 우리 국군의 날이야. 이렇게 정했을 거예요. 그 정도 스케일의 사람이에요, 이 양반. 근데 여기서 겁이 나니까 뭐라 그랬냐. 첫째, 미국 제3조 미군의 참전 의무에 있어 이때 반드시 외부로부터 무력 침공이 있는 경우로만 국한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전 같은 데는 미국이 참전 안 한다 이거예요. 또한
한국이 합법적으로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미국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한 침공에만 국한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날 한국이 북한의 어떤 해주의 앞에 있는 조그만 섬 비슷한 거 언덕 하나 차지하고 나서 거기서 싸움이 붙었어. 그건 미국이 합법적으로 한국의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너무 불안하니까 이걸 단서로 붙이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당시에 미국이 버들버들 떨었는지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또 세계 유일의 진짜 동맹이죠. 미일 안보조약에서 한국만 예외적이에요. 이것도 제가 최초로 규명한 겁니다. 이 미일 안보조약 1960년 버전에 의하면 영내 안보를 위해 주일 미군이 기지를 사용할 때 일본과 사전 협의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미일 안보조약을 할 때 공개되어 있는 단서 조항이 밑에 뭐라고 걸려 있냐면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의 한국 지원 활동을 일본이 백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단서를 만들 때 비공개 회의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한반도에서 충돌이 일어나면 미국은 일본 정부와 상의하지 않고 즉시 주일 미군을 투입하며 주일 미군 기지를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방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 바깥의 활동을 위해서 주일 미군과 주일 미군 기지를 쓸 때는 그래도 문이라도 일본과 사전 협의, 컨설테이션을 하게 돼 있어요. 일본의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사전 협의가 필요해. 너랑 나랑 협의했지. 그럼 이제 며칠 가고 몇 달 가잖아요. 그런데 한반도 유사시에 대해서는 그게 다 면제돼 있는 거예요. 세계 유일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한미동맹이 전략 진화형이에요. 보통 동맹이라는 건 맺어질 때 전략이 이렇게 한번 정해지면 그 전략에 이렇게 대충 준해요. 근데 이건 전략이 동맹 안에 깃들어 있는 전략이 말하자면 1953년 버전 다르고 1923년 버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1923년 버전은 뭐가 돼버렸냐 이게 70년 지나고 나니까 토글 동맹으로 제가 토글 동맹이라는 이름을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토글이 뭐냐면요. 온오프 스위치 같은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 온, 저렇게 누르면 오프. 이렇게 쓰면은 요거, 저렇게 쓰면 요거. 이게 한미동맹이 토글 동맹이 된 거야. 그래서 기본 모드, 디폴트 모드에서는 현상 유지예요. 분단 유지야. 그런데 찬스 모드, 컨틴전시 모드에서는 여차하면 현상 변경한다. 즉 북한을 접수 평정 자유화한다. 이런 식의 동맹이야 이게. 그러니까 토글 모드로 바뀌어 버렸다고요. 그전에는 그냥 무조건 현상 유지였었는데 전혀 성격이 달라진 거예요. 두 번째는 핵동맹으로 진화했어요. 이게 워싱턴 선언의 의미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4월 26일 날 있었던 거. 한국 방어를 위해서라면 핵을 사용할 수 있다. 자, 미국이 아까 양자동맹 중에 저거 양자동맹. 핵 사용을 못 박은 유일한 동맹이에요. 그렇게 됐잖아. 세 번째가 뭐예요? 한미동맹인데 그 안에 이미 한미일 삼각체제가 안에 우그러져서 담겼어. 이 분수령은 8월 달에 캠프 데이비드 3국 회담이 그 상징적 분수령입니다. 데이비드 군사기지의 보이즈 클럽입니다. 보이즈 미팅입니다. 제가 그건 한번 설명드렸죠, 의미를? 예. 이렇게 전략이 진화할 뿐만이 아니라 연동 방식이 진화하고 있어요. 이게 군사동맹인데, 야, 너희 미군이랑 우리 한국군이랑 혹은 너희 한국군이랑 우리 미군이랑 이렇게 연동하는 거야. 이 연동 방식이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어디까지 왔냐. 세 가지가 이제 결판 난 거예요. 이거 윤 대통령이 엄청난 업적이에요. 하나는 NCG. 핵 억지력에 기반해서 한미 공동으로 북한을 접수 평정하는 상황에 대한 기획 및 훈련을 해요. 이런 거에 대한 한미 공동이 그전에는 없었잖아. 작게 이런 거나 있었지. 그냥 충정 작전 이런 거. 그냥 그 캐비넷 속에 그냥 종이로 있는 거. 이건 그게 아니라고. 두 번째, 링크 K. 미군 네트워크와 깊게 연동한 한국군 네트워크. 이거요, 이런 게 골 때리는 거거든요. 뭐냐면, 그래. 내가 미군이야. 그래. 한국군 그 링크 K랑 연동해 줄게. 연동 딱 들어가면 리스폰스 나오는데 8초 걸려.
그 연동입니까? 한국 쪽에서 무슨 데이터 집어넣어서 리스판스 나오는데 8초 걸리면 연동이 아니죠. 엔터 치고 8초 있다가 답 나오면. 아, 이거 연동 아니잖아요. 아니, 연동이잖아. 여기서 이만큼 있는 거예요. 어떤 수준의 연동이냐가. 그런데 여기서 이거 딱 집어넣었는데 답 나오는데, 저기 서버 건드려서 답 나오는데 1000분의 1초 걸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윤 정부 들어서서 한미 간에 이제 완전히 이게 조율이 심해지니까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seamless 연동이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솔기가 안 보이는, 그냥 한 방으로 뜬 것 같은, 이어붙인 이음새가 안 보이는, 이음새 없는 연동, 무이음새 연동. 그렇게 되는 거죠. 이름을 하나 오늘 발견했다. 또 하나 이제 그 미사일 요격 방어 체계. 저게 뭐냐면 미국의 탄도미사일 감시정찰 자산, 그 뭐 위성이 됐던 뭐 글로벌 호크가 됐던 간에 그것 및 미국의 요격 미사일과 한국의 KAMD가 깊게 연동하면서 거기에다가 일본의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까지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자,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거 블링켄이 얘기를 하더라고. 거의 시진핑을 위로하더라고요. 이게 언제 있었냐면 며칠 전이에요. 7월 21일 날 아스펜 안보 포럼 콜로라도에 있었던, 거기서 블링켄 얘기인데, 이게 블링켄이 한 40분 정도 하는데 바로 모두예요. 모두 2, 3분부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한반도인 거지. 한번 들어보세요. 결국 이 다 하면 뭐냐면은, 그래, 정은아, 너 미사일 계속 쏴. 우리는 너 그거를 명분 삼아서 우리는 한미일 삼각체제를 매일매일 강화할게. 계속 쏴라. 그 소리예요. One missile launch after another. Now, we've not stood still. The partnership, the alliance that we have with Japan and with South Korea has grown even stronger, even deeper. And we've taken further steps to make sure that we could defend ourselves, defend our allies and partners, deter any aggression coming from North Korea. So 우리는 손 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일본, 한국과의 동맹을 엄청 강화시켜 왔죠.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동맹입니다. 우리 자신을, 동맹을, 파트너 국가들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도록,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 억제할 수 있도록 한미일 삼각체제를 키울 겁니다. 근사하잖아요. 네. 거의 이 정도 되면 진핑이 위로하는 거죠, 뭐.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거예요. 야, 중국 말이야. 너희가 개기면 말이지. 한국, 일본의 군사력이 엄청 세지고 한미일 삼각체제가 엄청 강화돼. 야, 그런데 난 너 참 걱정된다. 야, 그런 일 벌어지면 너 괜찮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실제 어감이 그렇다니까 한번 보세요. in effect, the response that North Korea has elicited with these repeated provocations has only been to solidify the work that the United States, Korea, and Japan are doing together to make sure we can defend ourselves. So this is a conversation I've had directly with my Chinese counterparts, particularly what China's role could and should be in helping bring North Korea to the table on its nuclear program, helping us advance a shared vision for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what I've shared with Chinese counterparts is this. We believe that you have unique influence, and we hope that you will use it to get better cooperation from North Korea. But if you can't, or if you won't, then we're going to have to continue to take steps that aren't directed at China, but that China probably won't like, because it goes to strengthening and shoring up not only our own defenses, but those of Korea and Japan, and a deepening of the work that all three of us are doing together.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미일 삼각체제가 세계를 움직여요. 나토는 복잡한 집안이에요. 그냥 그건. 폴란드 하나 정도가 딱 나서니까 나토가 그냥 딱 군기가 잡힌잖아. 그거 얼마나 흐물흐물한 집안이란 소리야. 그 봤잖아요. 독일 그렇게 나라 빠져 있고, 프랑스는 옆에서 골지르고, 영국은 늙었고. 폴란드 정도 하나가 나서니까 폴란드가 우리 국력의 한 3분의 1 정도 될 텐데, 그냥 나토가 군기가 잡혀버리잖아요.
그 나토가 얼마나 상대적으로 흐물흐물하다는 거잖아. 여기는 중국이라는 미국이 인정하는 전 세계에서 이 글로벌 시스템에 대한 전략적, 장기적, 집요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를 딱 앞에 두고 있는 두 나라인데, 한국과 일본이. 한국은 말하자면 군사력으로 치면은 자유진영에서 미국 다음 가고, 핵무기 빼고 나면. 일본은 덜 무장해 있지만 사실은 해군과 공군은 한국보다 앞서 있고, 그리고 저렇게 이제 일본이 각성을 해서 나 공격 원점을 타격할 거야. 적의 공격 원점을 타격할 거야. 이래가지고 막 1000km, 막 1500km 이런 그 미사일들, 순항 미사일들을 막 그냥 수백 개, 막 1000여 개를 깔겠다고 지금 광분을 하고 있는데, 최첨단 전함에, 최첨단 잠수함에. 그래가지고 그 세 개가 엮였어. 그럼 너 그거 다 북한 때문이야.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러한 게 중국을 겨냥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너 중국 이런 게 되고 나면 너 중국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냐? 야, 진평 하나 발 뻗고 자냐?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냐? 이러고 걱정해 주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거죠. 야, 정은아, 계속 도발해. 그래, 중국은 말이지. 계속 지금처럼 어깃장 놔. 그러면 우리 한미일 셋이서 아주 화끈하게 융합할 수 있어. 그 얘기를 합니다. We've seen, I think, an extraordinary relationship develop over several administrations now on a trilateral basis among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That's only gotten stronger, and everything that North Korea does and China's inability to help us do something about it will continue to move things in that direction. 백모가 하나도 독창적인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눈치 보고 여기저기서 다 따온 거예요. 그냥. 예. 오늘 제가 다 제 미천을 다 깝니다. 다 이런 거예요. 그냥. 요새 이런 얘기들이 일반화돼 있어요. 뭐 블링켄, 바이든 정부만 그런 거 아니에요. 공화당 쪽에 무슨 매트 포팅어라든지 그때 말한 니키 헤일리라든지 똑같은 얘기예요. 유럽에 가서도 역시 스톨텐베르그나 그 다음에 그 요셉 보렐 EU의 외교 전략 담당자 이런 사람들 또 요새 그 여성분도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 우르슬라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폴란드 사람들, 그 다음에 리시 수낙, 젤렌스키 다 똑같아요. 얘기가 돼. 이구동성이야, 이구동성.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 백모는 하나도 이제부터는 독창적인 게 별로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6.25로 시작된 대한민국 자유통일로 완성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우크라, 예. 전쟁이 자유공화국을 만들잖아요, 진정한. 자유공화국의 시민이 형성이 되고 자유공화국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크라가 그렇다면 우리는 안 그랬겠어요? 마찬가지로 6.25가 진정한 자유공화국의 기틀을 잡은 거죠. 한국인을 자유공화국의 시민으로 단련해냈으며 반전체주의 정체성을 만드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6.25로 시작된 대한민국입니다. 이건 결국 자유통일로 완성이 되죠. 대한민국은 북한의 접수평정 자유화에 의해 완성이 돼요. 자유통일은 통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북한 자유화가 핵심입니다. 자유화된 북한에서의 주민들의 통일을 원하고 또한 그 시점에 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통일을 원한다면 통일될 수 있어요. 적합한 길을 찾아서. 그럼 뭐가 될 거냐 처음에는 분명히 유엔 혹은 유엔사 깃발 아래 유엔사 할 겁니다. 유엔에서 저거 결정 못해요.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사 깃발 아래 임시행정기구 이게 신탁통치의 요새 이름이에요. 신탁통치의 요새 이름입니다. 5년에서 최장 10년도 갈 수 있어요. 너무 사람들이 다쳐 있잖아. 다쳤잖아요. 허트. 뭘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회복기를 가져야죠. 부활길, 인간으로서 부활하는 시기를 가져야죠. 기본적 자치 능력을 획득해야죠. 그런 상태에서 남한 국민과 북한 주민의 의사결정에 맞춰서 최대 공약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따라서 점진적으로 통일로 이행해 가게 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단 이때 외교와 국방은 대한민국에 전담해야죠. 우리가 목숨 걸고 중국이랑 한판 붙을 각오하고서 가서 접수평정했는데 압록강 두만강 우리가 가서 지켜야지. 그리고 아마도 병 하사관까지는 북한에서 충원해야죠. 젊은이들을. 우리랑 똑같은 조건으로.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